인해 접경 지역 마을이 때 아닌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흙탕물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 의암댐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이 엿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누가 지시했나를 놓고 진실 공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올해 춘천 레저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춘천 레저조직대회는 의암호 선박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긴 장마 탓에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과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의암댐 선박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연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누가 지시했나를 두고 진실 공방은 여전한데 지금까지 취재된 사고 당일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시 여부와 관련한 관계자는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수초섬 관리 민간 업체와 숨진 주무관, 기간제 근로자들, 그리고 담당 계장입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9시 10분쯤 담당 계장 등 공무원 2명이 수초섬 결박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계장은 민간업체 A 부장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직후 A 부장은 직원 2명에게 배를 내려 작업을 하자고 말합니다. 공무원분들이랑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돌아오셔서 저희한테 배 내리라고 들어가서 작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9시 경우. 이때부터 민간업체 고무보트가 투입돼 수초섬 인근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실상 이때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두 분에 의해서 보트가 내려졌고 그 내려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춘천시는 단순 예찰 중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와 수초섬 관리를 하고 있던 오전 10시 반쯤 갑자기 수초섬이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민간 업체는 담당 주무관 B씨가 출산 휴가 중인지 모르고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하며 10시 45분 계장에게 보고했고 환경선을 운영하는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춘천시는 계장이 당시 수초섬을 떠나가게 내버려두고 기간제를 절대 동원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계장은 그 해당 주무관에게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그리고 사고 당일 아침 8시 반에 계장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물살이 세니 오늘은 절대 배를 운행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기하라고 써보낸 문자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선은 투입됐고 오전 11시쯤 B 주무관은 상황이 좋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순찰정이 투입됩니다. 이후 의암호 스카이워크 부근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배 3척은 철수를 결정하고 이동하다 11시 반 참변을 당했습니다. B 주무관 유족들은 사고 전 주무관이 혼자 흐느끼는 등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누군가의 지시나 업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수초섬 고정과 인근 부유물 수거에 대한 지시 여부가 서로 부딪히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한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춘천 레저대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 레저대회 조직위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의암호 선박 사고와 장마로 인한 도내 이재민 발생,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대회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레저대회는 대회를 축소하고 비대면 분산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춘천 레저대회 조직위원회는 의암호 선박 사고의 아픔을 같이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인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마실 물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폭우가 쏟아져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군사 분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강원도 인제 서하면. 지난 열흘 동안 1년 강수량의 절반에 가까운 51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다리가 끊어지고 농경지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빗줄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2,300여 명의 주민들은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이 취수시설을 덮치면서 수돗물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물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금 취수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싱크대는 아무리 닦아도 얼룩지고 전기 밥솥에선 흙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정도. 세탁기 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야채도 공동 수도가에서 흙을 가라앉힌 물로 씻어야 합니다. 빨갛게 앉지 않아요. 그리고 흙내가 나서 못 먹겠어요. 흙내가 나서. 일주일 가까이 면사무소에서 먹는 물을 배급받고 있지만 1인당 하루 2리터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열흘 정도? 빨래라든가 뭐 화장실은 그냥 쓰는데 식수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쌀 같은 거 씻을 때는 그걸로 안 했어요. 침수된 상수도 시설에 물이 완전히 빠지고 진흙까지 완전히 제거해 제기능을 찾기까지 사나흘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식수난이 하루빨리 해결돼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 정선 지역에서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둔 과일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선군 신동읍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비가 마구 퍼붓는데도 농민들이 자두를 따느라 바쁩니다. 자두 껍질이 터져 속이 썩기 시작하자 상품이 될 만한 자두를 서둘러 따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비가 내리면서 자두가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해 껍질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껍질이 터져버린 자두 열매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두 재배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하를 앞둔 자두들이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썩고 있습니다. 이 농가의 피해 면적만 3헥타르 정도로 추산되는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년 같으면 터진 게 1년에 한 해 농사에서 10개도 못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터지는 걸 봤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 이상이 터진 것 같아. 생산비 자체가 안 되네, 올해는. 인근의 복숭아 재배 농가도 울상입니다. 며칠 전 폭우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 키운 복숭아들이 땅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수확한 복숭아도 예년보다 썩은 게 많은 데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까지 떨어져 농가들은 속상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뭐 썩거나 뭐 약간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한 5박스에서 10박스 정도 5kg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40박스씩. 가격도 많이 떨어졌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3분의 1. 하지만 피해 작목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느 해보다 긴 장마에 과수 농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이후 닷새 만에 철원 지역을 찾은 정 총리는 8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와 정연리, 군부대 등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총리의 이번 철원 방문을 통해 이길리 마을 집단 이주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져 산모들은 원정 출산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됐지만 의료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분만 업무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속초시의 한 산부인과가 분만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설악권의 하나뿐인 분만 산부인과가 분만 업무를 그만두면서 지역 산모들은 원정 출산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분만 산부인과 재개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이 걱정인데 분만까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을 준비했고 이달 초 외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만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분만과 입원 진료는 아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부인과는 24시간 가동해야 하기에 교대 근무 인원까지 필요하지만 전문의와 간호사 모두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현재 전문의와 간호사 채용을 재공고하고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분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8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인력이 충원 중에 있는데 분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되면 분만과 입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에 필수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 어려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영서 지역에 오늘 오전부터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춘천과 홍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덥고 습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27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밑돌았지만 비가 그친 뒤여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폭염주의보는 춘천과 홍천, 원주, 영월 등 영서 일부 지역에 그리고 삼척과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서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국방부가 군단 2개와 보병사단 3개를 해체하면서 화천 27사단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군단 2개와 사단 3개를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8군단과 23사단, 화천 27사단이 경기도 6군단 28사단과 함께 해체됩니다. 지난해 양구 주둔 2사단이 해체된 데 이어 화천 27사단이 2025년까지 해체되면서 접경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아파트 전세 수급 동향 지수는 94.6으로 6월보다 7.2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수급 동향 지수가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강원도에서도 지수가 100에 가까워지며 전세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8월 1일과 10일 사이 강원도 아파트 전세 계약은 7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세대 73% 줄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여름방학과 2학기 대비를 위해 신설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추가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역은 지난 3월에 진행된 상반기 방역비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방역을 지원받지 못한 신설학원 68곳과 교습소 31곳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을 포함해 실시합니다. 아울러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도 벌입니다. 강원도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철원군에 대해 한탄강 정비계획 검토를 추진하고 재해 위험지구를 우선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대처 긴급점검회의에서 항구복구 개념의 한탄강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재해 위험지구 우선 지정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한탄강과 의암댐, 춘천댐, 소양강댐으로 흘러들어온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철원군, 춘천시와 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조치를 단행합니다. 먼저 수재민들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주민세 고지와 징수 유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유예를 1년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멸실이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삼밭에 습해와 병충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포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인삼협동조합에 따르면 강원도 인삼 피해 면적은 58헥타르로 철원이 19헥타르로 가장 많고
홍천과 원주가 10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요즘처럼 강수량이 많을 때 과습 조건이 오래 지속돼 인삼의 생육과 수량,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며 서둘러 물을 빼주고 깨끗한 물로 앙금과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찾아가는 진로 직업 박람회를 인제와 영월에서 엽니다. 지난 5일 원통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늘 인제 기린중고등학교, 오는 14일 신남 중고등학교에서 멘토링을 중심으로 진로 직업 박람회를 엽니다. 특히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초청해 지역 특화 강연을 하고 경찰관, 소방관, 작가, 영상제작 PD 등의 직업군에서 강사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이 운영하고 있는 G스타스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G스타스쿨은 8개 과정으로 3D 펜, 코딩 로봇, 스마트 블록, 웹툰, 코딩 드론, 3D 프린터 등을 가르칩니다. 이번 교육은 7주 만에 누적 교육생 수가 2,800명을 넘었습니다. G스타스쿨은 오는 12월까지 춘천 서면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강원 콘텐츠 코리아 랩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